안녕하십니까. 5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한 이 추세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내용을 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정부에서 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가지고 오는 AI 연산, 우리가 흔히 최근에 AI라 볼 수 있는 우리가 챗 GPT라든지 또는 이제 제미나이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클라우드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데이터 센터에 빅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연산화해서 이제 AI가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성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지만 대신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보안이 조금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자료를 이제 수신하고 다시 한 번 더 발신할 때까지에 대한 시간적인 연산에 대한 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 이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AI를 연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장점은 뭐냐? 일단은 이제 계산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런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강화된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딜레이 없이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온디바이스 AI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보셔야 되는데,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AI에 대한 동적인 기술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 피지컬 AI를 시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온디바이스 AI는 두뇌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대신에 피지컬 AI라는 것은 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컬 AI 시장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온디바이스 AI 앞쪽에 있는 팹리스 또는 칩리스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보 반도체라는 기업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뇌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명령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기업,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MCU라고 하는데, MCU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어보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리모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MC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반도체를 국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어보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IP, 칩리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ARM 홀딩스가 있고 이제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도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내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현대 오토에버가 또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이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프로브 카드라든지 또는 이제 테스트 소켓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AI가 고성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드시 또 이런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도 활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노공업이라든지 또는 ISC 같은 기업들이 이런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 협력 기업으로 지정해 놓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이제 가온칩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서 뒤에 파운드리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를 보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 시간 했던 기업, 우리가 10월 2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전력 설비를 반드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탑픽으로 저희가 이제 대한전선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오늘 리노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용 소켓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고성능 AI 칩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시즌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6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을 좀 더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링크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로 출퇴근하시면서 짬짬이 시간 내서 저하고 함께 즐겁게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